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 마지막 단원, 연립 2차 부등식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여기 제목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의 뭐의 조건? 실근의 조건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부호. 부호라는 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런 거지. 부호라는 건 양수, 음수 같은 걸 뜻하는 거야. 흔히.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위치래. 이건 부호고 이건 위치. 요거 딱 요 단어 두 개만 달라요. 그쵸? 나머지 똑같아 안 똑같아 앞에는. 여기도 똑같아. 조건이 부호를 가지고 따지냐 위치를 가지고 따지냐야. 그럼 1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 녀석을 잘 이해하시면 이 1번의 확장판이 2번이거든. 1번은 항상 사용하는 건 안 돼. 2번은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돼. 알았죠? 1번의 확장판이 2번이에요. 오케이? 1번을 잘 들어보세요. 자, 볼게요. 개수가 뭐인? 개수가 실수인. 개수가 실수.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 B, C 이 개수가 모두 뭐다? 실수다.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무슨 근이?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여기까지 조건 이해되죠? 자,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첫 번째, 두 근이 여기는 요 실근 있지? 요 두 근이 모두 뭐면? 양수면 판별식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부호를 따진다 이런 뜻이야.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칠판 봐야지. 내 얼굴 보지 말고. 자, 두 근이 모두 뭐라 했어? 두 근이 모두 양수. 양수는 당연히 누구 안에 들어있어? 실수 안에 들어있는 수죠. 양수는 다 실수예요. 그쵸? 그럼 두 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표현을 안 해놨지. 그냥 두 근이라 했잖아.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두 개가 모두 양수인데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 고로 판별식 D의 입장에서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되나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 했으니까 두 근의 합도 뭐 해야 돼? 양수. 두 근의 곱도 뭐 해야 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두 근이 모두 뭐이면? 음수면. 됐니?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도 실수죠? 그리고 두 근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음수면은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합도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따지면 돼요. 오케이? 되니? 자, 세 번째. 이거 이해됩니까? 두 개.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부호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단 말이 돼, 안 돼? 아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서로 다른 부호래. 한 근은 양수, 예를 들어서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그러면 판별식은 뭐가 돼? D는 D는 0보다 커야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확실하니까. 그거 넣으면 안 되죠? 쓰지 말고 잘 들어. 지금 여기 안 써져 있잖아요. 얘가 안 써져 있잖아, 지금 개념에. 왜 안 써져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요. 잘 봐, 다시.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위에 거 같이 이걸 다 따지려면 밑에 것도 똑같이 따져줘야지. 이거 보지 마시고 다시 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원래 어떻게 따져야 돼? 요거 보지 마시고 여기다 써보자고요. 원래 어떻게 따져야 돼? D는 0보다 크다 하나 따져야겠죠. 서로 다른 부호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맞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서로 다른 부호야. 두 근의 합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알 수가 없죠. 이 합은 부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안 따져. 맞지? 그러나 두 근의 곱은 따질 수 있어 없어? 서로 다른 부호면 두 근의 곱은 뭐예요? 음수. 이 두 개는 다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원래?
근데 개념에는 왜 이것만 only one 이거 하나만 써 있어? 이건 안 따지잖아. 지금 이건 안 따지잖아. 왜 이것만 따지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되니? 그럼 생각해보자. 잘 봐. 판별식 한번 구해보면 D는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공식이. 잘 들어. 밑에 설명 나와 있어. 설명 딱 듣고 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잘 봐요. 그 다음 여기 밑에 거 두 근의 고분 공식이 뭐야? A분의 C죠. 맞아요? A분의 C가 음수라는 뜻이지. 그럼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도 음수지. 그렇잖아요.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여기 A하고 여기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서로. 그럼 곱해도 음수죠. 그럼 봐.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말은 AC의 부호가 음수란 말이고 AC는 여기에도 있죠. 이 녀석이 현재 음수라는 뜻이야. 그럼 봐. AC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4AC는 뭘까요? 양수죠. 집중해야 돼요. 마이너스 4AC는 뭐라고? 양수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B제곱 있지? B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죠? 그럼 둘이를 더한 거 아니니 지금? 그럼 당연히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져 안 커져? 0보다 큰 게 당연하다. 자명하다.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이 경우 왜 이거 하나만 따져? 왜 이것만 따져? 이건 안 따지고. 그렇지. 곱이 A분의 C가 음수여서 AC는 음수이므로 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양수가 되므로 따질 필요가 없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 D는 0보다 크다이므로 판별식의 부호는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되니? 여기다가 쌤이 밑줄을 확 그어놓을게요. 여러분도 이걸 꼭 그어놓고 여기 있는 참고 첫 번째 거를 이거 지워도 되지 선생님? 요거 지워도 되지? 요거 지워도 되죠? 지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놔둘게. 살려둘게. 볼펜 가져가요. 이렇게 선생님 설명했다. 여러분들 옆에다 딱 기둥에다 적어두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표시해둘게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 설명이 여기 선생님 밑줄 그은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적어두시고 여기가 only one 요거 한 가지 곱의 부호만 따진다는 거야. only one 요 한 가지 뿐이라고. 오케이? 됐니? 따라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 곱의 부호가 음수다. 한 가지만 따진다. 오케이? 합은 따질 수 없고 판별식도 따져야 돼. 판별식은 따져야 되는데 판별식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이유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 합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곱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 두 근이 양수이거나 두 근이 음수일 때는 세 가지 다 따져줘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부호가 다른 서로 다른 두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한번 보고만 갈게요. 두 번째 거 좀 봅시다. 자, 생각하자. 방금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부호가 서로 다른 여기서 뭐라 했어? 부호가 어쩐다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자, 절대값이 같대, 두 개가. 두 근이 절대값이 같다.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대.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대. 판별식 따져요, 안 따져요? 부호가 다르면 따지지 말라 했잖아. 부호가 다른 순간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판별식 따진 거 있어, 없어? 둘 중에 없잖아. 그럼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합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곱이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왜 판별식 안 따진지는 여기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부호가 지금 다릅니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판별식 따져, 안 따져? 부호가 다르니까 안 따진다고요. 오케이? 합은 양수겠지, 당연히.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수다. 오케이? 반대로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어떻게 돼? 판별식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부호 다르면 따지지 말라고요. 오케이? 네. 합은 음수 맞죠? 네. 곱도 음수만 두 개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다가 절대값 조건이 주어진 이 경우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거래해라. 판별식 따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오케이?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맨날 두 군이 모두 양수에, 두 군이 모두 음수에,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로만 안 준다고. 막 부호는 다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커 막 준다고. 오케이?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하시고 문제를 풀고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뭐 하고 있어 지금? 부호하고 있습니다. 부호. 여기다 아주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호하고 있어요. 지금 부호. 아, 이거 어떻게 강조해야 돼? 부호. 이따가 위치로 바뀐다. 자, 문제를 풀고 올 거니까 옆으로 뿅 가서 4번 문제. 4번 문제가 부호예요, 아니에요, 지금? 부호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니까 다음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 범위 구하세요. 두 군이 모두 양수, 모두 음수, 서로 다른 부호. 방금 한 거죠? 1번 하나씩 합시다. 몇 개 따져요? 서로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몇 개 따져요? 3개 따지죠. 첫 번째 못 따져. 첫 번째. 판별식 D, 여기는 D4 따져도 되지? D4가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거나 같다. 왜? 두 근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수는 실수니까. 오케이? 그럼 판별식 넣어봐요.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나 같죠? 요거는 근이 4하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요 중간에 식 생략했지 지금 사이에. 인수분해 안 해도 돼? 이해돼요? 두 번째는 못 따져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잖아. 모두 양수니까. 자, 두 근의 합 공식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2K네. 0보다 크다. K는 음수다. 오케이? 이게 1번, 2번. 자, 3번은 두 근의 곱이 양수해야 되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A분의 C. 3K 플러스 4죠? 양수다. 이거 풀면 4 넘어가니까 K는 몇보다 크다? 3분의 4보다 크다.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모두 만족해야 돼. 오케이? 괜찮니? 자, 모두 만족한 걸 수익서에다 그려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4 제일 작은 숫자,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0, 이쪽이 4예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가고, 두 번째 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 세 번째 거는 크다 이렇게 가지. 겹치는 세 번 다 겹치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답. 괜찮나요? 자, 쌤이 지금 따진 게 누구야? 판별식. 그치. 판별식의 부호, 두 근의 합의 부호, 두 근의 곱의 부호. 세 개 따졌죠? 자, 2번.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2번 너희가 할 수 있겠니? 이거는 쌤이 세 개만 따진다고 써줄게. 안 푼다, 2번. 너희가 하세요. 얘도 판별식 D4 써도 되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지 몰라. 이거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있지? 합은 음수 따져야겠죠? 세 번째는 곱은 양수 따져야겠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따져야 되니까 이건 이거랑 같아 안 같아? 맞죠? 이건 이거랑 같고 이거는 여기가 작다로 바뀌니까 이 녀석이 크다로 바뀌고 그치? 그래서 이거 바뀌겠지? 그래서 요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 넘어갑니다. 3번. 3번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지? 뭐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따진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는 것만 딱 한 가지만 따진다. 판별식 왜 안 따진다? 당연해서. 왜 당연한지 알죠? 합의 부호 왜 안 따져? 몰라서. 모르니까 안 따지죠. 이때는 두 근의 곱이 뭐만 따진다? 음수이다만 따진다. only one이라고 써놓을게요. only one. only one. 오케이? 이거 하나만 따진다. 자, 두 근의 곱이 뭐였죠? 3K 플러스 4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가 3번 답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괜찮아요? 자, 문제 하나 끝났다. 자, 넘어올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쌤이 끝나고 풀 시간 드릴게요. 엄청 쉬워요. 자, 돌아와서. 자, 드디어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1번에서 2번을 화살표 딱 그어놓고 확장판이라고 적어버릴게요, 선생님이. 확장판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뭐 게임도 확장판 있죠? 확장판, 다시 말하면 일반화 시켰다 이거야.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풀 수 있게 만들어줬다. 1번은 두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서로 다를 때밖에 못 풀잖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봐봐라. 예를 들어서 봐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2보다 크대. 아, 양수가 아니라 2보다 크대. 그럼 이걸 딸 수 있어요? 애매하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이걸 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기준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임의의 0이 아닌 임의의 어떤 실수로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뭘로 따진다? 위치로 따지겠다. 그럼 내가 2번을 설명할 때 1번을 가지고 2번을 설명을 해줄 거야. 1번을 잘 이해했으면 2번 쉬워요. 알았죠? 얘는 아주 쉽게 판별식과 두근, 해합, 두근의 곱으로만 따졌는데 이 2번은 실근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해석을 할까요? 그래프.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한단 말은 2차 함수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누구냐면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을 y라고 놓은 2차 함수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누구? 여기가 0이니까 둘이 만난다. x축과 만난다는 뜻이잖아. x축의 무슨 x축의 뭐 교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x절편이죠. 교점의 x좌표와 같으므로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같아 안 같아?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져온 개념이 뭐라고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그치. 2차 방정식의 누구는? 실근은, 두 실근은 누구하고 같아?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무슨 축? x축의 교점의 x좌표와 어점으로? 같으므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실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앞에 게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이 나야 돼. 자, 즉 2차 방정식 여기서 A를 양수라고 그냥 가정했어요.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음수는 위로 보려고 생각하면 된다고 2차 함수 그릴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A가 양수라고 그냥 가정한 겁니다. 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겠다. 위로 볼록은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이쪽에 있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의 판별식을 D라고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이 2차식을 fx라는 2차 함수로 본 거야. fx라고 했어. y랑 안 하고 그냥 해. 함수 값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fx로 놓은 거야. 라고 할 때 2차 함수 y는 fx 여기 2차 함수죠. 이 그래프를 그린 후에 다음 세 조건. 첫 번째 누구? 판별식의 부호. 두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세 번째 축의 위치를 이용한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보세요. 내가 잘 봐요. 여기 위에서 1번을 잠깐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말은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맞아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잘 들어요. 그럼 나머지가 다 해결돼. 이 말은 두 근이 모두 0이라는 이 값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0이에요. 오케이? 두 근이라 했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하고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두 근이라 했으니까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접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이 전부 다 0보다 큰 쪽에 발생한다고. 맞아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거든? 서로 다르면 두 번 만나고 중근이면 한 번 만나. 그것들이 모두 이 0이라는 숫자보다 크다고.
그게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이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럼 쌤이 지금 그린 요 2차 함수가 이 왼쪽에 있는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차 함수로 본 녀석이야. 그러니까 요게 y는 fx야. 이 그림이. 그러면 세 가지를 따집니다. 첫 번째. 오케이? 이 그림을 보고 따지세요. 보니까 어때? x축하고 두 번 만나거나 접하지. 네. 이게 판별식 따진 거야. 맞아? 두 번 잘 봐요. 경계값이 0이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0에서의 이 그래프의 이 함수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죠? F0이라는 값, 0에서의 함수 값, 오케이? 이 0에서의 그래프에서 만나는 이 함수 값들 있지? 이게 0보다 어쩐다? 크다. 되니? 집중해. 세 번째. 이 함수는 여기 축이 있어, 없어? 이렇게. 여기에 축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축이야, 축. 축은 어떻게 돼,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지. 걔가 누구보다 큰 쪽에 있어? 0보다 큰 쪽에 있잖아, 축이. 0보다 크잖아. 이해되니? 이 세 개를 따지면 되겠지. 그럼 봐. 자, 여기서 집중력을 잘 키워서 따라오세요. 잘 봐요. 자, 이렇게 세 개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이 세 개가 첫 번째가 뭐야? 이것을 체크한 거. 판별식부, 오케이? 두 번째 얘가 뭐야? 경계가 이 0이거든, 0. 이 0? 그 0에서의 함수값 부호. 세 번째가 뭐의 위치? 축이 이 경계값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크다. 오케이?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야. 되니? 그럼 봐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둘이 똑같은 말이라면 이 세 개하고 같은 말이어야 되겠지, 사실. 그럼 1번 여기 t는 0보다 크나 같다, 같아, 안 같아? 같죠? 2번 잘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말이고, 오케이? 맞아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말이야. 요거랑 하나 1번 맞았어요. 자, 요거 3번 장번 보자. 3번 문제 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요걸 양변으로 위로 나눈 거랑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합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요 3번 축의 위치하고 똑같은 말이야. 되니? 그 다음에 곱이 양수란 말은 a분의 c가 양수란 말이지. 근데 아까 a는 양수라고 가정했잖아, 아래로 블록으로. 그럼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여야 돼, 아니어야 돼? c가 양수여야 돼. 그럼 이게 f0c 아니냐? 여기다 0 나와. 달러가 c잖아, c.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됐니? 그게 따라서 해봐. 판별식.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축의 위치. 이 세 개가 너가 1번, 너가 3번, 너가 2번이었던 거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잘 봐, 이제. 선생님 여기 있는 요 경계값 있지? 이 경계값을 2로 바꿔볼게. 2로 바꿔본다. 그럼 여기가 2겠지? 그러면 판별식은 t는 0보다 크나 같다는 같은 말이지. 여기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두 근이가 있으니까. 맞아? 여기를 2라고 하면 여기가 2니까 접하거나 두 번 만나는 건 맞지 않아? 이렇게 t는 0보다 크잖아. 크나 같잖아. 이건 맞지? 그 다음 여기가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니까 여기가 2라면 2에서 함수값 부호 f2겠지 여기는. f2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고. 축이 몇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축의 위치는 2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된다고. 되니? 그럼 내가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어도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여기 1번 첫 번째 거 봐봐.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여기 0 대신 p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fp 양수 축은 p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지. 그게 얘 밑에 써 있는 거 이거야. 요거 세 개. 오케이? 되니?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말은 p가 이제 이쪽에 2번에 이쪽에 있겠지. 그럼 판별식 바뀌어요? p에서 함수값 바뀌어요? 요거 두 개는 안 바뀌겠지. 하지만 축은 이제는 p보다 작겠지. 이 세 번째가 바뀌겠지. 크다 작다일 뿐이고. 되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의 확장판이 실근의 위치가 되는 거야. 경계점을 어디다 설정해서 풀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거 잘 봐. 요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거 갑자기 엄청 심플해졌지.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요 3번 개념하고 좀 비슷해. 잘 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말은 따라서 해봐.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두 사이에 0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말이야. 아, 그럼 여기 P가 아니라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조건 두 근 사이에 0이 있으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나요.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 만나니까. 네. 그 다음 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야, 두 근 사이에 0이 있을 뿐이 축이 0보다 작은지 0인지 0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 나요. 두 근 사이에 0만 0이 있다고 해서 축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네. 축 따졌어 안 따졌어? 이거 안 따졌어. 이것도 안 따지고 이것만 따지는 거야. 네. 그래서 경계값에서 이게 0이라면 경계값에서 보호 F0의 보호만 따지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 양수였을 거야 얘가. 그럼 그게 0이 아니라 P라 했으면 경계에서 함수값 보호 이것만 따지는 거야. only one 체크. 이것도 한 가지만 따진다.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only one. 한 가지만 따지는 경우를 꼭 기억하라고. 다 따질 필요 없어. 시간 낭비잖아. 오케이? 한 가지만 따진다. 네 번째도 있어. 자, 두 근이 모두 PQ 뭐에 있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이런 말하고 달라. 두 근 사이에 만약에 P도 있고 Q도 있으면 그것도 only one, P에서 함수값, Q에서 함수값만 따지면 돼. 근데 이 말은 다르지. 두 근이 PQ 사이에 있는 거잖아. 두 근 사이에 PQ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림이 두 근은 알파 베타인데 그 녀석이 P하고 Q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두 근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되니? 그럼 이거 따졌고. 경계에서 함수값 보호는 경계가 PQ 두 군데 있지. P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커. 이게 경계에서 함수값 보호 두 번째. 오케이? 됐니? 경계점이 두 개면 두 군데서 함수값을 따져야지. 그 다음에 축이 P하고 Q 사이에 있어 없어? 있어. 이게 3번이야. 오케이? 따라서 해봐. 판별식, 경계에서 함수값 보호, 축의 위치. 이게 무슨 합판 대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웠어. 선생님 세 개. 알았지? 판경축? 판경축? 잘 외워봐. 알았지? 세 번째 거는 좀 특이한 경우 한 가지만 따진다. 자,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고요. 되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요거야.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말이고, 두 근이 모두 음수란 말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는 말이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한번 읽어봐. 문제 풀러 가자. 자, 뿅. 자, 5번 문제. 자, 실근에 누구로 바뀌었어요? 실근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딱 보면 0을 경계점이 0이 아니고 특이한 경우로 바뀝니다.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다. 1이라는 경계점을 주잖아. 0보다 클 때가 아니잖아. 특이한 경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뭘로 풀자? 그래프로 풀자. 자, 무슨 축? X축을 그려놓고 1이 이쪽에 있겠지. 1보다 크니까. 여기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요 왼쪽에는 요 녀석을 누구라 한다? fx라 하자. fx.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1보다 큰 쪽에서 두 번 만나거나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 괜찮나요? 이게 y는 fx야. 첫 번째 뭘 따져? 판별식 d. 폰이 여기서 d4가 0보다 어쩐다? 크다, 같다. 왜?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두 근이라 했잖아. 자, 판별식 따져봅시다. 얼마가 돼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면역으로 했을 때 두 근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하고 2죠. 그럼 크니까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니? 좋아, 좋아. 연산한 보람이 있어요.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보호. 경계가 1이지, 이거 1. 여기서 함수값 보호는 다 양수지. F1은 양수다. F1 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자, 세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축. 축이 여기 있지, 축. 축공식 좀 넣어, 축. 축이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K지. 공식에 집어넣어봐, 여기 축공식에. 그럼 축이 어쩐다? 축이지, 축. 축이 뭐라 해? 축이라니 그냥 쓸게, 그냥. 아, 말로 쓰기 어려워. 1보다 마이너스 K가 크다고.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K잖아. 그게 1보다 크다고. 축의 위치가. 자, 요걸 풀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네. 맞죠? 네.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경계에서 함수값 호, 세 번째가 축의 위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2인가요?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고, 또 하나는 일로 오죠? 네. 동시에 만족가 여긴가요? 네.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나요? 네. 자, 아래까지 이제 풀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숙제 184쪽까지 숙제